바랍니다. 네, 통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. 지금 통일부 내 그 청소년 통일교육 사업이 있는데, 예산을 보면은 전체 예산의 한 2%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해서 일부죠. 그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작년 말에 그 중고등학생 약 2,400명이 채 안 되지만 그 우편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. 먼저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학생이 한 35%가 좀 넘었고, 6.25 전쟁 발생 연도에 대해서도 27.1%가 알고 있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6.25 전쟁 발발 연도까지 모르니까 지금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용어가 헷갈리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뭐 국어 교육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이 통일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은 북침 남침을 혼동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요. 우리 어릴 때 누가 북침 남침 혼동했습니까? 최근에 아이들이 혼동하는 것은 통일 교육에 문제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 통일 교육 예산 내역을 보면은, 사업 내역을 보면은 그 지속성 사업보다는 그 일회성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이벤트성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, 이것을 앞으로 좀 지속적 사업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,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이 40.8%예요. 우리 일반 국민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.7%예요. 그러니까 우선 40.8%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 이탈 주민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예요. 바로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어요. 차상위 계층은 몇 명이냐? 몰라요. 지금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. 근데 차상위 계층은 그 별도 지원이 없는 계층이에요.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최극빈 계층이고,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이 이제 그래도 빈곤 계층에 속하는 건데, 통계가 없어 몇 명인지 몰라요. 근데 문제는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이제 지원을 받는 것이, 처음에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뭐 대충 한 5년 정도 그 지원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계속 있을 경우 이제 끊어지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이 5년 뒤에 끊어지니까 그것을 안 끊어지기 위해서 계속 근로소득 책정이 어려운 일용직에 근무하거나, 근로하지 않고 계속 지원 그 혜택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은 그 이제 끊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떤 연도를 두어서 하거나,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끊지 말고,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그 소득 증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, 매년? 근로소득에서 그 소득 증가분과 연동을 해서 차츰 지원하는 액수를 5년이 지나더라도, 5년이나 어떤 일정 연도가 지나더라도 삭감하지 않고 연동을 해서 차츰 감소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이런 그 우리 사회의 빈곤 계층에서 하루빨리 탈피를 해서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우리 그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이에요. 지금 우선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몇 명이냐? 이 통계가 좀 불확실합니다. 명확하게 안 나와요. 그래서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안학교나 방과 후 공부방에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약 225명입니다. 그런데 하나원에 입소해서 제3국 출생한 탈북민 자녀로서 통계가 잡히는 것은 2009년도 이후에 잡혀요. 그전에는 이걸 따로 안 했던지 없었던지 모르겠는데 2009년 이후에 그러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총 510명이 입소한 것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
작년에 실태 보고서를 했는데 거기에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이 중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629명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이들이 북한 이탈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. 근데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 그 상임위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개념에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. 그래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,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에게도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,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.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지금 전담 코어디네이터가 붙여져 있는데 현재 총 15명밖에 없고 1인당 32명을 담당하는 과도한 역할 부담이 있습니다. 이 문제도 해결. 예. 심 의원님께서 우선 통일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.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스민 위원님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만 들었지만 하나도 된 거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장관으로서 참 좀 뭐라 그럴까요? 참 어렵습니다. 드린 말씀이 좀 공공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. 내년에 한번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통일 교육 문제는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수급 대상자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이게 참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고 이게 복지 문제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방법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적인 그런 이 정비도 필요하다면 역시 그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또 이 삼국 출생자 이것도 역시 참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지금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에 준해서 똑같이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여전히 좀 당연히 미흡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아주 이제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역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책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